예, 시장에 대한 판단 들어보고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고민해 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참 시장이 잘 갑니다. 가고 약간 조정을 받나 싶더니 어쨌거나 또 힘을 내고 올라가려는 관성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음 주의 흐름 그리고 지금의 위치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시장은 강세장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을 지속적으로 연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많이 상승한 종목이 더 가는 그런 모습이 뭐 아직은 뭐 추세적으로 양시장이 좀 상승하는 국면에 뭐 아직은 뭐 그 도중이고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 상승이 좀 컸었기 때문에 이격도는 벌어진다는 점은 좀 뭐 항상 염두에 두신 그런 상황을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실 현재 증시가 사실 긍정적인 재료와 부정적인 재료가 항상 혼재된 상황에서 이번 주는 특히 좀 긍정적인 재료가 좀 더 부각되지 않았냐. 오히려 부정적인 재료들의 그런 재료들의 강도, 세기 뭐 이런 것도 좀 약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7월장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던 재료들이 긍정적으로 좀 변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8월 들어서 변한 것이 대표적으로 경제 지표,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확산 정도 요건인데요.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심리적 지표, 특히 제조업, 뭐 PMI 이런 쪽에서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54.2 기록했고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도 지금 52.8을 기록했는데 일단 업황이 회복되고 여기에 수요까지 증가된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우리나라 역시도 기준점보다는 좀 낮지만 7월 제조업 PMI가 전월 대비 3.5%포인트 상승한 46.9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사실 상당히 우려스러웠었는데 지금 신규 확진자 수 증가가 지금 4만 명대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7월 초 이후에 지금 최저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바이러스 확산세는 둔화된다. 이런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여기에 뭐 미국 달러와 약세 지속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 지금 후반 정도인데 일단 추세적으로는 하향 추세 지속하고 있어서 외인들 매수세 자극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일부 대형주지만 시장에서도 대형주도 시세를 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사실 일부 사실 지금까지는 중소형주 위주의 투자 전략에서 대형주까지도 좀 확산되는 모습에 좀 소외주에 대한 반등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지금 어제 같은 경우 32조 원 양시장 앞에서 기록함으로써 지금 풍부한 요동성 장세가 아직도 지속 중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좀 재료의 중요도가 좀 많이 약화된 면은 있는데 신용융자 잔고 뭐 꾸준히 좀 상승하고 있고요. 또한 9월 하순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재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실적이 아직 그렇게 회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는 계속 올라서 밸류에이션 부담 항상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번외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중 갈등도 약간 지금 뭐 약간 소강 국면인데 여기서 좀 한번 뭐 부각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재료들이 나왔을 때 시장 빠져도 저점 매수하려는 그런 세력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재개와 관련해서 오히려 그 전에 최대한 수익을 많이 지금 보자 이런 심리가 있어서 수익률 극대화 측면에서 오히려 좀 쏠림이 더 심화될 수도 있고, 또한 만일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입장에서도 뭐 최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가가 많이 상승한 이후에 공매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 제고에 유리하기 때문에 지수 상승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험상으로 가장 큰 악재가 사실은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게 악재였고, 가장 큰 호재는 역시 시장이 단기에 많이 빠졌던데 지금은 단기에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조정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이고, 투자 전략은 일단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일단 보유하시는 종목 중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좀 핵심으로 좀 압축해서 보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신규 매수는 사실 조정 시에 좀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현재보다 더 늘리지 마시고 이제 현금은 좀 가져가시는 전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르긴 오르는데 단기 조정은 온다 정도로 스탠스 가볍게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압축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종목군별로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LG화학 올라가는 거 보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시총 4위 종목인데 오늘 일정에서도 8% 급등을 하고 있고 LG화학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도 다 한 번씩은 튀어 올랐어요. 좀 이런 2차 전지 그리고 더 넓게 봤을 때 화학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화학주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화학주가 다 오르는 건 아닌데 일단 화학 업종 내에서 그래도 성장성이 확실하게 보이는 업종, 상장 가시성이 높은 그런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주가 상승이 최근 매우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 걸 좀 압축해 보면 사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는 이미 몇 년, 수년 전부터 상당히 좀 움직임이 활발했고 좀 많이 주가도 많이 상승한 상태였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항상 부담이었었는데 이 실적도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자 최근에는 상당히 슈팅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사실 그 화학주 내에서 단기적으로 탑픽은 역시 2차 전지주라고 볼 수가 없는데 네. 근데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 탑픽을 좀 선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좀 더 탑픽을 골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사실 글로벌하게 진행 중인 뭐 환경 및 기후보호가 상당히 지금 뭐 2030년, 2025년 뭐 이렇게 꾸준하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각국 정부들의 그런 좀 정책적인 그런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성은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뉴딜 펀드라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거와 관련해서 성장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르셔야 됩니다. 뉴딜 펀드라는 것이 사실 뭐 철도, 도로, 발전 시설 등을 구축함에 있어서 민간 자본을 동원해서 이걸 설치한 이후에 정부가 고객으로서 이제 그거를 사용하면서 요금을 지불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으로 이제 뭐 펀드를 또 보전해주는 뭐 이런 건데요. 따라서 자금 모집에 성공해서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SOC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건설, 뭐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들이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좀 종목을 한번 골라봤더니 저는 이제 하나솔루션을 지금 자리에서도 일단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하나솔루션 아시다시피 글로벌 태양광 1위 지금 기업인데요. 각국의 그 신재생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태양광 설치 수요 증가 이게 꾸준히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일단 베이스로 실적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것도 매력적인데 지금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11.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데 수급상도 최근에 보시면 한 달 동안 기관이 240만 주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56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매수 주체가 지금 확실하게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냐.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단기 전고점을 향해서 지금 계속 꾸준하게 가고 있는데 거기서 약간 주춤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 좀 길게 보신다면 저는 5만 원까지도 일단 좀 크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시네요.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5만 원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하나솔루션 또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게임주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앞에서도 게임주 실적 발표 일정들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어떤 기대감들, 언택트에 대한 수혜들 이런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해봤는데 좀 게임주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이전보다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긴 하고 게임주가 여러 개 있는데 좀 탑픽을 그중에서 꼽아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일단 게임주는 사실 뭐 실적 시즌 시작하면서부터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뭐 그런 언택트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게임주들의 실적이 뭐 조금씩 오픈되고 있는데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은 되지 않지만 지금 넥슨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2분기가 작년 대비 106%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게임주들은
지금 언택트 관련해서 올해 실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단기적으로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조금 주목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지난 4월에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실 웹보드 업체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 하루 그 손실한도 10만 원이 폐지됐고요. 여기에 웹보드 게임 범주 안에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한마디로 말해서 스포츠 토토 같은 건데 이런 것을 좀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 사행하였던 그런 스포츠 베팅 게임이 이제는 베팅 게임을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건데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NHN이라든지 네오위즈, M게임, 넵튠 자회사 등이 소위 스포츠 토토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서 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전체 시장으로 보면 거의 20조 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인데 이런 불법 시장이 양성화된다는 측면에서 좀 파급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관련 종목 중에서 저는 네오위즈를 좀 관심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 예. 일단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 있고요. 수급도 보면 기관 외국인 동시에 순매수를 한 달 동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12배, 12배 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게임주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 중에서 네오위즈는 꼭 항상 많은 전문가들이 꼽더라고요. 역시 탑픽으로 네오위즈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주목해야 될 증시 변수나 포인트들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일단 다음 주는 실적 시즌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항상 보면 실적 이후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실적을 미리 좀 예측하고 사는 거를 이제 이익 실현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항상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13일은 MSCI 분기 리뷰 발표로 지금 그거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들 차익 매물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13일 날도 또 이제 목요일 날은 8월 옵션 만기입니다. 근데 옵션 만기에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상당히 지금 우상향으로 배팅을 상당히 크게 하고 있어서 사실 옵션 만기까지 꾸준하게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보신다면 수요일 정도쯤에서는 조금씩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 다다음 주죠. 그러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이 지금 휴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주 후반 매물 출회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좀 압축하는 전략으로 다음 주는 대응하셔라라는 것이 저희 포인트입니다. 주요 변수들과 또 투자 전략 그 스탠스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